김명수 대법원장을 또 중용해서 코드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념에 경도된 분들이 또 법원 안에서 잘 나가게 만들고 그것이 법원의 질서를 흐트리게 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시장 경제가 만들어진 것을 한 300년 전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건 시장 경제가 발흥할 때가 이 법의 지배가 같이 시작이 됐습니다.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려면 법이 누구에게나 그 차별 없이 잘 적용이 돼야 되죠. 그래서 법치와 시장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.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다고 느낀다면 개인 삶의 절망이기도 하지만 사실 나라 경제가 움직이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정치인의 재판이 지연된다거나 특정인에 대한 헌법 재판은 굉장히 속도전으로 간다거나 이런 엉망진창을 보면 국민들 머릿속에 나라가 엉망이구나, 뭔가 원칙이라는 게 없구나 이런 느낌을 주면 그 또한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.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발제를 보면 근래에 매우 대단히 뚜렷한 그 계기는 사법농단과 그 이후의 코드 인사, 그러니까 나라의 권력이 법원을 찍어 누르고 법원은 거기에 굴복했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아무것도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의 신념이 마구 표출이 되고 그것이 직종의 어떤 질서나 법원 행정처의 어떤 그 행정 능력으로서 이 전체를 끌어안지 못하는, 그래서 국민들로서는 자유를 가진 사람은 판사들의 자신의 신념의 자유밖에 없구나. 근데 그 위에는 결국은 이 모든 이 겉에 이것을 가두리를 해놓고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직종 자체의 질서를 무너뜨린 사법농단과 그 이후의 코드 인사라는, 그래서 법원을 권력의 하수 기관으로 만들어버린 권력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금 발제하시면서 들은 내용 중에서 제가 그러면 도대체 이 책임은 누가 지는가? 라는 울분이 쏟았어요. 이렇게 한 나라의 이 법원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,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자기 개혁도 해야 되고 법원이,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제도 개혁도 장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개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그 사법 시스템을 악화시키고 쇠락시킨, 저는 이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또 중용해서 코드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념에 경도된 분들이 또 법원 안에서 잘 나가게 만들고 그것이 법원의 질서를 흐트리게 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어느 정당에 속해 있어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시스템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도대체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도대체 이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는 울분을 터뜨리게 하는 것은 누군가는 사과를 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 오늘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.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끼셨을 거예요. 뭔가 원칙이 살아있고 그리고 국민들의 삶 속에서 나의 삶도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려면 굉장히 큰 개혁이 이 사법 시스템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